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어저께 그쵸 17% 8%대의 강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8%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가를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가를 잡으려고 내가 확인을 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면요 그쵸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성델타테크 관련해서는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 그쵸 시세가 확 나오기 시작하니까 신성델타테크 급등 중 개별 호재가 붙었습니다. 초전도체고 뭐고 이런 급등세를 보이는 건 매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역배열 구조를 잡는 게 우선입니다. 절대 매수 금지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8%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한 방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부분이 왜 아직까지도 한 방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내용을 추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성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시세를 강하게 냈죠. 근데 앞으로 더 이상은 초전도체 관련된 모멘텀을 붙이면 안 됩니다. 왜? 초전도체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땐 실적에 대한 증명이 돼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는 원래부터 성장주가 아니었습니다. 성장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성델타테크를 볼 때는 가격을 앞세워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제가 누차 드리고 있고요. 그 가격을 기준해서 봤을 때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지금 역배열로 전환한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체크를 할 때는 첫 번째, 그쵸? 62평이 내려올 때까지는 대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그 전에 어저께처럼 상승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평선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요걸 분봉으로 전환됐을 때, 그쵸? 30분봉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60분봉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각자의 장기 이평선에 걸려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배열에 대한 구조를 깨면 안 된다. 만약에 정배열의 구조를 깼어요. 신성처럼 이렇게 깨버리면요. 당연히 기간 조정을 보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과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만약에요. 어저께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갭이 발생했다면 62평을 기준해서 매도하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차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차트를. 그쵸?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지표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 텐데 RSI 지표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델타테크가 요렇게 됐을 때 그쵸?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부터 과열권으로 들어갔죠.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다 이게 0부터 100까지의 수치를 가지고 주가가 이 안에서 노는데 여기서 싸게 살라고 침체 구간에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침체 구간이라는 건 침체 구간에 있는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즉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식을 사겠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죠? 침체 구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죠. 그리고 특별한 수치가 아닙니다. RSI 14는 RSI의 기본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수치를 한 10으로 바꿔요. 그러면 당연히 침체 구간에서 변동, 그쵸? 변동하는 기준치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기본 수치가 RSI 14예요. RSI 14. RSI 14라는 건, 자, 캔들 14개를 기준해서, 그쵸? 캔들 14개를 기준해서 상대 강도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침체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가 올라갈 때 보세요. 과열권에 있다. 그쵸? 여기도 보시면, 자, 보세요. 과열권에서 추가 시세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침체 반등하지만 여기서 매수하는 거 아니죠? 그쵸? 왜? 정배열이 아니니까. 자, 정배열로 전환되긴 했지만 과열권은 들어갔나요? 아니죠. 그리고 신고가도 만들지 못했다. 자, 신고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23년 1월달 침체 구간을 찍고 저가를 만들고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몇 달이 걸렸죠? 2달이 걸렸다. 그러면 내가 RSI만 보고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침체. 그리고 또 침체, 또 침체. 1년 동안 물려있게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과열권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RSI는 무조건 과열권에서 매매를 한다. 과열권에서. 자, 그리고 여기다가 실적을 제가 한번 붙여드릴게요. 자, 22년도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왜 침체로 갔는지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0년도에 134억, 21년도에 350억, 22년도에 320억. 그쵸?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와 22년도의 실적은 좋아졌다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21년도 대비해서 21년도의 실적이 좋아진 상황은 아니죠. 왜? 매출은 늘어나긴 했지만 이익률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애초에 2%, 4%, 4% 이런 식의 이익률입니다. 이익률 자체가 높지 않아요. 그렇죠? 최소한 두 자릿수는 가야 신성델타테크처럼 1조 이하의 종목들이 강한 성장이라는 성장인자를 받고 모멘텀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실적하고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과열권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가를 잡으려고 해서 내가 RSI를 침체 구간까지 본다. 계속해서 기다린다. 이랬을 때는 저가 단타를 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50억 벌었네, 100억 벌었네, 수백억 벌었네 이런 사람들 있죠.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50억씩, 100억씩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 돌파 매매를 합니다.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정배열 만들고 신고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신성델타테크는 어떤 상황이죠? 이 구간에서도 RSI를 참고하면 내가 매도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과열, 고가 돌파했는데 과열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다이버전스. 그렇죠?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면 딱 수급상에 왜곡이 나온 거죠. 수급상에. 근데 애초에 여기부터가 왜곡입니다. 한 달 만에 6배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전도체? 이게 뭔데 대체? 이런 부분 보지 마시고요. 살아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한 방 남았습니다. 긴 말 드리지 않겠고 아직까지 한 방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가격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가격을 지켜주면 최소한 오늘은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내일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여기 22평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그러려면 단기적으로 5일 이평선을 돌려 세워야 되죠. 어저께 상승을 했고 이틀 동안 기면 그쵸? 3일 동안 고가에서 횡보하고 이틀 동안은 이틀 더 지나면 빠지죠. 그러면 5일 동안의 이평선이 턴어라운드 되고 턴어라운드가 여기 이평선이 그쵸?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21일 평선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나게 됩니다. 정배열의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단타를 할 수 있습니다. 단타를. 근데 보세요. 과열이 아니죠.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절대적인 가격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격대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신성델타테크 급등 중 개별호재 붙었다. 그쵸? 매수 금지. 가격대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고 확인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신성델타테크 오늘 35,000원 못 지키면 2만원 초반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9시 21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어제 강세 오늘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매수 금지 9시 22분. 그쵸? 바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무엇보다 여기까지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성델타테크 고가를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지 제가 RSI를 참고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보세요. 10월 10일이죠. 신성델타테크 고가 64,000원이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될 때입니다. 신성델타테크 이때 62,800원이었고 10시 10월 10일 오후 12시 49분 그쵸? 대략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저는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RSI 기준에서 과열권이 아니다. 그렇다는 건 수급상의 왜곡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성델타테크로 자꾸 초전도체에 눈이 간다. 내가 멘탈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세요. 입장하시면 제가 멘탈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입장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여기 11월 14일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대 3종목이 나가는데 3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DI 동일, 그리고 S&T 다이나믹, 그리고 VT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내용 확인합니다. DI 동일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3.87%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고가 장중고가는 6.9%까지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3.8%대 그쵸? 시가 대비해서 한 3% 정도의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신성델타테크가 올라갔었던 18% 수익보다 작다고 보시나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저께 18% 올라가고 지금 8% 빠져요. 못 지키면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이건 맞는 매매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예요. 그렇죠. 기관들도 50% 60% 빠지기 전에 보고서 쓰고 손절합니다. 왜 매수를 했는지. 그렇죠. 근데 그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쳐보세요. 초전도체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하세요. 자, S&T 다이나믹 보겠습니다. 3.8% 강세. 지금 시가 대비해서 3%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항상 저는 장 시작 전에 종목을 체크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VT 보겠습니다. 자, VT도 지금 3%대 강세. 며칠 동안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저는 이 구간을 뭐라 그랬죠? 단타라 그랬죠? 단타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시초가에 모두 다 들어갑니다. 최대 세 종목까지 진행을 하고 당연히 종가 기준에서 매도가 들어가고요.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게 종가 기준에서 매도가 들어가는 거다. 물론 뭐 지금 장중이긴 하지만 오늘 뭐 10%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런 종목이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 보시면요. 제가 계속해서 종목을 공략하는데 자 보세요. 11월 13일 칩셋미디어 오파스넷, AP위성, 그쵸? 어저께 칩셋미디어는 장중에 17%까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AP위성도 15%까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고가를 정확하게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쵸? 고가에서 3%, 4% 이 정도 포기하고 그냥 매도를 해도 5% 이상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자. 그게 수급을 파악하는 거고 수급은 가격으로 나옵니다. 가격으로. 그래서 외국인이 얼마 샀네? 기관이 얼마 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파는데 왜 주가 오르지? 추적하자.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쭉 올려보면 뭐 지난 주말도 있지만 뭐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1,650원대 5% 하락 중 계속 내린다고 했죠. 3만원 이탈은 사실화되었습니다. 2만원 초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6만원대 매도했는데 박수 칠 때 떠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들 좋아하죠. 그쵸? 지난 금요일입니다. 근데 어저께 그쵸? 크게 강세가 나온 거예요. 18%. 근데 순간적으로 강세가 나왔어요. 장 초반부터 시세가 이어지면서 고가까지 막 이렇게 쭉 장중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 게 아니라 거의 한 장 막판 한 30분 40분 남기고 수급이 탁 붙기 시작하더니 딱 올라갑니다. 이 왜 그러겠어요? 할라 그러면 먼저 하지. 재료보다 가격이 빠른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털어먹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외에서 조작질하고 그쵸? 개인적으로 시간외에서 만약에 어저께 상승시켰으면 오늘 더 크게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어저께 시간외에서 약세 구간이 있었고 약세 구간 이후에 오늘 그쵸? 뭐 개파락을 하기는 했지만 저가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한 방이 남아있는 확인 과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가격을 체크했을 때 2주 안에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다가 이야기를 드리면 영상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지만 주가는요 실적보다 빠릅니다. 시세가 실적에 앞서서 가요. 시세가. 그렇다는 건 가격이 먼저 간다는 거죠.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올라가 있어요. 이 부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가격을 먼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어떤 지표 또는 어떤 앞으로의 뭔가 이런 것들을 내가 기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보는 가격적인 부분만 내가 보고 체크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내용들 여기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딱 준비해 왔으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다들 요 내용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하락하는 상황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